근데 공교롭게도 이 접견실 그 설치 요구가 나온 게 나토 정상회의 갔다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샵 쇼핑을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이 접견실 요구가 나왔고 그 뒤에 이어진 순방에서 뭐 영국 런던에서 파리에서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접견실이 설치가 실제로 됐고 예. 독일은 이제 설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순방이 취소됐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접견실에서 마음껏 명품 쇼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도 나오고 있어요. 예. 대통령도 하물며 그 집권 여당의 그 정치적인 어떤 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예.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비례대표를 번호를 준다든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정말 불법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그 창원에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예. 지금 명태균이 나와서 하는 말은 여사로부터 통해서 받았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역할이 있었고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2회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하겠다라고 프랑스 공간에 요청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달라고 하지요. 호텔에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입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접견실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접견실을 따로 준비해라든지 뭐 접견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마 들었으면 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될 텐데 저는 못 들었고 여사님이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민희 행정관은 이제 의전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여기 세 군데 저희가 표시는 세 군데 했는데 그리고 순방이 취소된 곳까지 김 여사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이 일단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얘기 들어보면 그 스위트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도 만들지 않았는데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었다. 예. 통상은 이제 숙소에 응접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접견실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그 회의 장소에 여러 이제 이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그런 어쨌든 접견자들을 만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별도의 접견실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영부인 접견실이라는 거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그 접견실에서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아니 뭔가? 그러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접견실 그 설치 요구가 나온 게 나토 정상회의 갔다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샵 쇼핑을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접견실 요구가 나왔고 그 뒤에 이어진 순방에서 뭐 영국 런던에서 파리에서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접견실이 설치가 실제로 됐고 독일은 이제 설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순방이 취소됐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접견실에서 마음껏 명품 쇼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영부인도 그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을 하게 되면 영부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영부인 세션도 있고 또 영부인이 또 그 우리가 방문한 나라의 뭐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민들이 있다면 교민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하고 저렇게 따로 접견실을 대통령도 만들지 않는 접견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거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한 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단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여러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사 구분을 한다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알 수 있는데
결국 뭐 부인이 원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의 기행은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집권 초기에 대통령 수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재정 의원실 얘기는 그거예요. 외교부에서는 그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접견실의 목적이라든가 그 접견실에서 일어난 일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전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나 예. 또 외교부에서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외교부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공식 일정이 있으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접견실을 사용한 공식 일정이나 공개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접견실은 존재했지만 공식 일정이나 공개 일정은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외교부는 대사관이 다 옆에서 서포트를 할 것이고 그 외교부는 의전이 다 준비된 그 매뉴얼과 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네. 접견실을 사용하는 공식 일정이 있다면 그 외교부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모른다, 알 수 없다, 내용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외교부는 패스하고 그러면 경호실 직원만 아는 그냥 옆에 있는 수행하는 사람만 아는 정도의 비공개 일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상상 뭐 이리저리한 예상들이나 상상들도 추측을 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라 참 당혹스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접견실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아까 박원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그 머무는 숙소가 크기 때문에 그 스위트룸 안에 다 접견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일정은 방에서 하지 않죠. 호텔의 다른 장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호텔 다른 장소에 또 여러 가지 공개 일정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들 다 마련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견실을 만든다는 것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사의 접견실을 만들어서 그걸 요청했고 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데려갈 테니 반려견용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예. 정말 황당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초기에 그 반려견 의혹 나왔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뭐 어쨌든 현지 대사관이 그런 요구를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뭐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한 건지 실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구 자체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이고 그것도 외교부를 건너뛰고 현지 공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현지 공관에서 오히려 거꾸로 외교부에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 의전이라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저렇게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반려견을 대동해서 갑니까? 어쨌든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함께 생활하고 그건 뭐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반려견을 동반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져도 그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과연 정상회견을 했을까 굉장히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자막처럼 해외 순방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두 부부에게.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은 현실성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통일교 측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약속을 하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영부인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없고 예. 대통령도 정당의 비례대표나 공천에 관여하면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물며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어떤 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예.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비례대표를 번호를 준다든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정말 불법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그 창원의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명태균이 나와서 하는 말은 여사로부터 통해서 받았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역할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줘서 당선을 시켰고 또 나중에는 이걸 이제 보궐선거 당선이 됐습니다만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팩트로 만약에 확인이 되는 걸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의힘의 여당의 이러저러한 공천 과정이나 또 개인의 어떤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이러저러한 모양새로 알게 모르게 개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이 뭐 저희보다는 이런 프로세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거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통상의 정당 공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것도 노골적으로는 못합니다. 우회적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 목 혹은 청와대 목 비례대표 이런 게 간혹가다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대통령 부인이 특정 종교를 위해서 뭐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예. 지난 정권에서는 워낙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그냥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때문에 예산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성배 씨가 어쨌든 통일교 측에 이런저런 그 로비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뭐 목걸이도 전달하고 백도 전달하고 하면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런 의혹도 제기된 건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펄쩍 뛰고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그랬네요. 다 지금 예. 고소하겠다. 이미 고소도 했고 예. 그러고 있어서 진위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전개되고 밝혀지는 그 과정을 보면 터무니없는 의혹이다라고만 일축하기 어려운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이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 윤영호 본부장하고 전성배 씨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대통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성배 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죠. 이번 일이 아니어도 여사님이 신경 쓴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비례 받도록 신경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 그렇죠. 그러니까 전성배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측과의 이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통해서 메신저가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윤영호 본부장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저 문자는 확인이 되는 증거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통일교 몫으로 비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된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논의는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고 또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제로 비례가 낙점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야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불법이고 부당한 건데 대통령 배우자가 나서서 이런 공천 과정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나왔던 이제 박준태 의원이 자꾸 거론이 돼서 일부 이제 이야기가 되는 모양인데 이건 저도 볼 때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박준태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보좌관 생활을 했고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를 줄 때는 비례대표에 몫이라는 게 있는데 배당하는 몫인데 당직자 몫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 몫이고 보좌관 오래 했던 분들을 격려하고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그쪽에 배치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몫으로 박준태 비례대표 의원이 저는 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성배 법사가 중간에 서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낙점된 것은 제가 볼 때 좀 허무맹랑한 좀 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죠.